안녕하세요.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어제 운각 선생님께서 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목은 국민필독, 한민족 10대 위기의 본질과 딥스테이트입니다. 한민족 위기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은 흔히 시련과 고난의 민족으로 일컬어진다. 이 함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한민족이 시련과 고난을 받았는지, 그리고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아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적어도 1592년 임진왜란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민족이 겪었던 시련과 고난은 바로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요 주적인 딥스테이트, 딥스 그림자 정부 때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러시면서 프리메이슨 배지를 이미지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설명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진은 1717년에 만든 일명 프리메이슨 딥스 배지이다. 거대한 뱀 한 마리가 꼬리는 이스라엘에 두고 몸통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 대륙을 관통하면서 한반도 위에서 혀를 낼름거리고 있다. 딥스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임진왜란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단 한시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인류의 장자권 문제 때문이다. 우리 한민족은 1만 년 통사를 가진 진짜 인류의 시원민족이고 장자민족이지만 수메르를 통해 우리에게 문명을 전수받은 가짜 유대민족 바벨론과 아수르입니다. 이 혼합된 민족이 바로 이 가짜 유대민족이거든요.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혼합된 민족. 가짜 유대민족이 우리에게 받은 문화적 흔적을 다 지우고 그들이 성경을 통해 인류 역사를 말도 안 되는 6천년으로 줄이면서 우리 민족이 살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여 없애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들로부터 겪은 위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첫째 위기, 딥스의 첫 한민족 죽이기 1592년 임진왜란. 임진왜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배후에서 사주한 세력들이 바로 로마 교황청 예수회이며 이 예수회가 오늘날 그림자 정부의 최고 엘리트로 자리 잡은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도 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설명 잠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예수회 로고다. 이 예수회가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을 통해 로마와 로마 교황청을 장악한 후 가장 먼저 그들의 최고 영적 숙적인 천손 한민족을 죽이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었다. 이 진실이 이제 밝혀질 것이다. 11세기 말 200년 동안의 십자군 전쟁을 통해 로마와 로마 교황청을 장악한 딥스가 1540년 교황청 내 그들의 최고 지파 예수회를 당당히 설립한 이후 가장 먼저 그들의 숙적 천손민족을 죽이기 위해 나선 전쟁이 임진왜란이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정유재란까지 7년간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가장 혹독한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우리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본질을 흐리기 위해 그들이 만든 가짜 역사다. 걸출한 영웅 이순신 장군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지만 위기는 계속된다. 그리고 또 이제 이미지를 올려주셨습니다. 교황청 십자군기를 앞세우고 조선을 침략한 왜군의 주력 부대 기리시단의 모습이다. 그들은 왜 십자군기를 들었을까? 두 번째, 둘째 위기. 4대 강국을 통한 고사작전 한일합방. 한일합방은 위기라기보다는 그들이 실패한 임진왜란을 거울 삼고 소위 미국, 일본, 청, 러시아 등 당시 4대 강국을 통해 한민족을 고사시킨 작전의 결과물이 바로 한일합방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순신이 판옥선 12척으로 일본 전함 330척을 물리치자 화들짝 놀란 그들은 천손민족과는 절대 전쟁을 하지 말라고 훈령을 내린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4대 강국을 통한 고사작전이다. 1868년 딥스가 일본을 명치유신으로 몸집을 키워주는 한편 세국 정책을 강화한 대원군을 지원하기 위해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두 번의 가짜 전쟁을 일으키고 청일전쟁을 통해 청나라를 복속시킨 다음 러일 전쟁을 통해 러시아까지 복속. 당시 대한제국이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게 한 것이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또 이미지 올리시고 또 설명을 올려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1904년 2월 대마도 해협에서 세계 최강 러시아 발틱 함대가 딥스가 지원한 일본 함대에게 참패, 4대 강국을 통한 딥스의 조선 고사작전이 마침내 성공, 천손민족이 36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 셋째 위기. 2차 대전으로 살아난 대한민국을 다시 죽이기 위해 만든 6.25 전쟁. 2차 세계대전으로 한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으나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다. 딥스 그들의 세계 장악을 위해 2차 세계대전이 필요했고 미국의 참전을 위해 그들의 좀비국 일본에게 진주만 가짜 전쟁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일본이 독일과 함께 2차 대전의 패전국이지만 독일에게는 전쟁 배상금을 받았고 동서로 쪼개졌지만 일본에게는 전쟁 배상금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당해야 할 분단의 신탁 통치를 대한민국이 대신 받게 한 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임을 증명한다. 한 달 안에 북한이 다 이기도록 만든 6.25 전쟁. 그러나 메가더와 워커 장군 그리고 백선엽 장군 세 사람의 영웅 덕분에 한민족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다. 그런데 딥스의 간첩이었던 당시 신성모 국방 최병덕 육참 총장이 국군을 완전 무장 해제하여 소위 10대 불가사의를 만든 원흉임을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 그러시면서 메가더 장군, 또 워커 장군, 그리고 백선엽 장군 요 세 분의 이미지를 올려주셨습니다. 6.25 전쟁의 세 영웅 메가더, 워커, 백선엽 장군이다. 이 세 사람이 천손민족을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구한 것이다. 4. 넷째 위기.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 손절. 이웃나라 간 이재희, 전쟁인 임진왜란, 그리고 천손민족 간 이재희, 전쟁인 6.25까지 두 번의 전쟁으로도 천손민족 죽이기에 실패한 딥스 그들은 전혀 새로운 전략 전술을 내놓는다.
그것이 바로 남한을 두 개로 쪼개고 싸움 붙이는 남남 갈등 전략이다. 그들이 내세운 첫 번째 이분법 프레임이 독재민주라는 프레임이었다. 이승만을 독재정권 12년 집권으로 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신익희, 조병옥 등을 민주세력으로 하는 남남 갈등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 전략은 보기 좋게 실패한다. 이승만의 독재도 약했고 민주세력 또한 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승만을 손절하기 위해 만든 이벤트가 3.15 부정선거였다. 5. 다섯째 위기 4.19 혁명과 5.16 군사혁명. 제대로 된 독재 민주 프레임을 위해서는 젊고 참신한 민주 세력이 필요했고 독재는 군사 독재 정권이 필요했다. 민주 세력으로는 DJYS가 간택됐고 독재 정권으로는 박정희가 간택된다. 먼저 DJYS 민주 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필요한 이벤트가 4.19 혁명이었고, 그리고 이미지를 또 올려주셨거든요.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 읽고 뒷부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17세 청년인 김주열 군의 두부에 박힌 체류탄의 모습이다. 인위적으로 체류탄을 박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사전 기획된 이 김주열 이벤트가 4.19 혁명의 내관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아니한가. 김군의 원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그래서 4.19 혁명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을 위해서는 박정희를 통한 5.16 군사혁명이 필요했다. 전 세계 색깔혁명이나 군사 쿠데타가 거의 전부 딥스의 전위기구인 CIA에 의해 주도됐다는 것이 팩트로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독재민주라는 EJ 프레임도 결국 실패한다. 박정희가 그들이 요구한 군사 독재를 거부하고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로 갔기 때문이다. 6. 여섯째 10월 26일 사태와 광주 5.18 폭동사건. 결국 그들이 요구한 군사 독재를 거부한 박정희를 그들의 하수인 김재규를 통해 손절하고 그들은 제2의 6.25 전쟁을 획책한다. 제2 메가드만 방지한다면 민족 간 EJ 전쟁만큼 천손민족을 확실히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전쟁의 한쪽 당사국인 대한민국을 빼고 그들의 좀비국인 미국, 중공, 북한 세 나라를 중심으로 정전협정을 맺게 한 것이다. 이제 북한 특수군과 심리요원 1200명을 80년 5월 광주에 투입시키고 광주 교도소에 복역 중인 시국사범 2700여 명을 탈출시켜 중동의 알카에다 같은 전국적 테러를 감행하여 혼란을 조성한 다음 북한 정규군을 투입한다면 한 달 내 적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도 전두환 장군의 5.17 계엄 발동과 광주 교도소를 습격한 북한 특수군을 사전 매복 작전으로 현장에서 430명을 사살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실패로 돌아간다. 그리고 또 이제 이미지를 올려주셨습니다. 노태우와 전두환 대통령 이미지입니다. 딥스 그들의 일을 방해하면 그들은 꼭 보복을 한다. 천손민족 죽이기를 방해한 전두환을 딥스는 16년이 지난 1996년 8월 5일 내란 재판을 걸어 사형을 선고한다. 그들의 보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다. 7. 일곱째 위기 1998년 IMF 위기. 두 번의 전쟁, 임진왜란, 6.25
두 번의 남남 갈등 전략도 실패로 돌아간 데다가 제2의 6.25 작전인 광주 5.18까지 실패하자 딥스 그들은 심기일전 1994년 3월 미국 콜로라도 덴버 공항 기공식 때 입구에 거대한 청마상을 세우면서 앞으로 20년 후인 갑오년 청마의 해에 천손민족 죽이기를 끝내자고 결의한다. 그들의 이 결의는 그들의 좀비국 북한 김정일에게 하달되고 김정일은 1998년 12월 자강도 현지 지도에서 2012년까지 소위 통일강성대국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들의 목표보다 2년을 앞당긴 것이다. 핵을 개발하여 남한의 융성한 경제를 날로 먹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핵을 개발하되 소형화하고 이미 뚫어놓은 땅굴을 통해 운반한 다음 버튼식 기폭 장치를 통해 공갈 협박으로 천손민족을 날로 먹자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7.1 전쟁의 본질이다. 이 작전을 위해 우선 대한민국의 금융을 접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는 작전이 바로 IMF였다. 1929년도 세계 대공황을 만든 것처럼 소로스 헤지펀드를 앞세워 달러를 대폭 풀어놓고 갑자기 조이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고 달러 부족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것이 IMF 사태의 본질이다. 그러면서 김대중이 그 소로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이미지를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1998년 1월 김대중은 왜 딥스의 수장급인 조지 소로스를 자택으로 초청했을까?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은 당시 그를 자본주의 악마라고 불렀다. 8. 여덟 번째, 이석기 알로 사건과 세월호 사건. 땅굴을 통한 소형 핵 공갈 협박 작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국적 혼란과 공포 조성을 위한 지하 테러 단체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석기의 아로 조직이다. 다행히 이 조직은 내부 고발자에 의해 밀고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9월 이석기를 전격 구속하면서 이 작전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자신의 일에 방해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가하는 것이 딥스 그들 세계의 불문율이다. 그 보복이 그 이듬해 2014년 4월 16일 소위 그들의 상징 숫자 666이 나오는 날짜에 맞추어 결행한 세월호 사건이었다. 모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 뒤집어 씌우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고 기자회견했던 그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설명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세월호 참사 특조위 로고가 딥스의 상징인 노란색 전시안으로 만들어졌다. 이 로고 안에 우리가 모르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 다 들어있다. 그들은 그들의 실체를 이렇게 당당히 드러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9번째, 2017년 3월 10일 탄핵 사건. 이석기 구속에 대한 보복이 세월호 사건으로 나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2014년 12월에 딥스가 만든 위성정당 통진당을 해산시켜버리고 역시 딥스가 만든 북한의 젖줄 개성공단까지 폐쇄,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을 막아버린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마지막 딥스의 보복 작전으로 나온 것이 2017년 3월 10일 탄핵 사건의 본질이다. 그동안 딥스가 양육해온 여야 정당 검경, 사법부, 조중동, 한경호 등 언론사, 그러니까 조선,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뭐 이런 거죠.
언론사들을 총동원한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지 않았던가. 10. 2018년 문재인을 통한 9.19 고려 연방제 합의. 당초 딥스는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 질서 있는 퇴진시켜 중공 속국으로 바로 가려고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는 바람에 플랜 B였던 문재인을 통한 2018년 9월 19일 고려 연방제 통일로 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문재인은 한 달 후 적화된 한반도를 바티칸 태양신 니무롯에게 봉헌하여 그의 미션이 끝난 줄 알았지만,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바티칸에 가가지고 그 태양신에게 우리나라를 봉헌한 이미지를 올려놨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진이죠, 이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문재인은 김정은과 2018년 9월 19일 고려 연방제를 합의하고 한 달 후에 적화된 한반도를 바티칸 태양신 바닥에 우길기가 보인다 에게 봉헌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2018년 6월에 이어 문재인과 김정은이 2018년 9월 19일 고려 연방제에 서명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과 2019년 6월 판문점 회담을 통해 김정은을 설득 9.19 고려 연방제가 실패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적 딥스테이트가 우리 민족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다. 딥스 그들은 우리 민족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우리의 주적 딥스테이트를 지금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늘의 신묘한 뜻이 있는 것일까? 한편의 드라마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2026년 6월 4일 용인수지에서 운각슴.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다음에 또 글이 올라오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